당신은 마지막으로 언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합니다. 출근길 내내 유튜브를 봅니다.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수다를 떨고 퇴근 후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넷플릭스를 켜고 자기 전까지 SNS를 스크롤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자신과는 단절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인생을 바꾼 3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칼 융의 볼링겐 타워. 1922년 심리학자 칼 융은 42살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였고 환자들로 스케줄이 빽빽했습니다. 하지만 융은 내면의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사람들과 끊임없이 대화했지만 정작 자신과는 대화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말했습니다. 더 많은 환자를 받아야 해. 강연 요청이 쏟아지는데 왜 거절해? 시간 낭비 아니야? 하지만 융은 스위스 볼링겐 호숫가에 작은 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는 돌탑이었습니다. 그는 매년 몇 주씩 그곳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직접 나무를 패고 돌을 쌓고 요리를 했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책을 읽고 생각하고 글을 썼습니다. 그 탑에서 융은 집단무의식 이론을 완성했습니다. 원형 개념을 발전시켰고 인간 심리에 대한 혁명적 통찰을 얻었습니다. 융은 83살까지 50년 넘게 그 탑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진정한 나 자신이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겁니다. 세상과 단절된 공간에서 비로소 자신을 제대로 만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마야 안젤루의 호텔방 의식. 1968년 마야 안젤루는 40살이었습니다. 시인이자 작가였지만 글을 쓰는 건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집에서는 전화벨이 울리고 가족들이 말을 걸고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말했습니다. 서재를 만들어 문에 방해 금지 표시를 걸어 새벽에 일어나서 써. 하지만 안젤루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집 근처 싸구려 호텔방을 빌렸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그녀는 호텔로 갔습니다. 방에는 침대, 책상, 의자만 있었습니다. 벽의 그림도 모두 떼어냈습니다. 성경, 사전, 동의어 사전, 한 병의 쉐리주, 카드 한 벌만 가져갔습니다. 오후 2시까지 그곳에서 혼자 글을 썼습니다. 호텔 직원들도 그녀를 방해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노트북도 없었습니다. 오직 종이와 펜, 그리고 자신의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를 쓰고 그중 3페이지에서 4페이지만 남겼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안젤루는 7권의 자서전과 수많은 시집을 완성했습니다. 그녀의 대표작 세 장에 갇힌 새가 왜 노래하는지 나는 안 해도 그 호텔방에서 탄생했습니다. 안젤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집에서 살지만 호텔방에서 일합니다. 안젤루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겁니다. 물리적 공간의 변화가 정신적 집중을 만듭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 호숫가. 1845년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28살이었습니다. 하버드를 졸업했지만 특별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변호사, 의사, 사업가가 됐지만 소로는 방황했습니다. 가족들은 말했습니다. 제대로 된 직업을 가져, 결혼해서 정착해, 현실을 봐. 하지만 소로는 매사추세츠 콩코드의 월든 호숫가로 갔습니다. 직접 작은 오두막을 지었습니다. 비용은 $28 12센트였습니다. 그는 2년 2개월 2일 동안 그곳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콩을 심고 낚시를 하고 산책했습니다. 오후에는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방문객은 거의 없었고 마을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시간 낭비, 도망치는 것, 패배자의 선택. 하지만 소로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일기를 썼고 자연을 관찰했고 삶의 본질에 대해 사색했습니다.
그 2년의 경험이 월든이라는 책이 됐습니다. 이 책은 출간 후 17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읽힙니다. 연간 판매 부수는 수십만 권에 달합니다. 소로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숲으로 갔다. 의도적으로 살고 싶었기 때문이다. 소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겁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도망이 아니라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 3가지 방법. 첫째, 매일 30분 디지털 단식을 하세요. 스마트폰, 컴퓨터, TV를 모두 끕니다. 알람도 끕니다. 오직 자신과만 있는 시간을 만드세요. 산책을 해도 좋고, 멍 때려도 좋고, 일기를 써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아무런 입력 없이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겁니다. 둘째, 나만의 공간을 확보하세요. 집안의 작은 코너라도 좋습니다. 카페의 단골 자리도 좋습니다. 도서관 열람실도 괜찮습니다. 그곳을 혼자만의 성소로 만드세요. 일주일에 최소 2번, 그곳에서 1시간씩 자신과 대화하세요. 셋째, 생각 노트를 만드세요. 스마트폰 메모가 아닌 종이 노트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에 떠오르는 생각, 질문, 아이디어를 적으세요. 답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그저 질문을 던지고 기록하세요. 3개월 후 그 노트를 다시 읽으면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게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자신을 발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융의 볼링겐 타워, 안젤로의 호텔방, 소로의 월든 호숫가. 이들은 모두 세상과 거리를 두고 자신과 가까워졌습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스마트폰을 끄고 혼자 앉아서 숨을 쉬세요. 처음엔 불편할 겁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 너머에 진짜 당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결과를 만든 작은 습관의 힘을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